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적 상담 모형으로서의 현실역동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역동 상담이라는 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 제기한 한국적 상담 모형이고, 저는 현재 그것의 어떤 그 전개 운동을 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왜 한국적 상담 모형으로서 현실역동 상담을 제안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교수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실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한 거를 이제 상당히 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서양의 이제 상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 대등하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무슨 말을 하든 또는 시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쪽 사회에서는 건강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망쳐질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발발이 싸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입김이 적게 작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집담보로 뭐 별거 다 해주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김이 세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받을 건 받으면서 부모님의 입김을 거부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불화를 이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노부모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노부모들이 힘들다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지요. 키워만 줬고 뭐 그렇게 그네들이 출발할 때 도와준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뭐 물심양면으로 다 바치도 도와줬기 때문에 노인네가 됐을 때 자식들이 의뢰히 도와줄 줄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때 자식들이 나는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있을 수 없는 많은 갈등들을 겪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제가 이 문화 차이라는 게 이래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여기는 상담이론, 예를 들면 정신분석 또는 행동치료, 인간중심 상담 또는 인지행동 수정, 이런 메이저 어프로치들이 다 서양인들의 문화의 기초에서 형성된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네들의 가치관이 거기에 묻어 있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아무런 변형 없이 쓸 때에는 이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 이 원래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심리학이 과학화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문화와 같은 이 소프트한 이 영역은 배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을 연구하듯 굉장히 객관화를 추구하면서 과학적이 되고자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하고 또 그 사람 그 사회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지 않고서는 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돕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100년 전부터는 이제 문화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배제되었는데, 최근 몇십 년 전부터는 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를 빠뜨릴 수 없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1980년대에 홉스테드라는 아주 이 거장이 이 문화의 충격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요. 그 사람은 그 심리학자가 아니라 이제 경제학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IBM 직원들의 이제 사기 증작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 상당히 문화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나라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고 또 어떤 데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잘 견디고 어떤 지역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한다든가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표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너무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표현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야 제대로 사기 증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트리안디스라는 이제 심리학의 사회 심리학자는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개념을 이 홉스테드한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를 한 개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으로 삼느냐 이거를 갖고 개인주의 사회냐 집단주의 사회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이 트리안디스가 볼 때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최소 단위가 자기예요. 나. 자, 그런데 이제 특히 동북부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쪽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나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가족 또는 내가 소속돼 있는 정당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요. 저는 이제 특히 이 문화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프란시스 휴라는 사람의 이론에 상당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가족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유니트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 관계에서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서양 사회에서는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가 허즈번드와 와이프예요. 즉 남편과 아내이고 이 동양 사회에서는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저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가 형제라 그래요. brother and brother. 또 모계 사회, 저 인도 뭐 등등 몇몇 국가에서는 양자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양자 관계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프란시스 휴는 특히 이 유럽 또는 미국하고 이 아시아를 이렇게 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중요한 관계가 양자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서양 사회. 자, 반면에 동양 사회에서는 이 중요한 양자 관계가 이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독점성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남편을 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 아니죠. 일부일처제가 중시되는데 부자 관계에서는 독점성이 아니라 포괄성. 자, 아버지가 아들 한 명만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죠. 아들을 수북히 두어서 너는 교육계로 가라, 너는 사업하는 쪽으로 가라, 너는 공무원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서로 협동하면은 이 아버지는 굉장히 든든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는 독점성이 강조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포괄성이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부부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절성. 반면에 이 동양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제사를 지난가 해서 이게 부자 간의 그 끈끈한 유대감, 아버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이런 거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연속성이 강조된다 그래요. 또 부부에게, 부부 중심의 사이에서는 서로의 애정을 중심으로 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시되는 것은 성욕성. 그래서 이 서로 애정 표현하는 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근데 부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주 듬직한 아들이라도 이렇게 굽어보지 그 애정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회에서는 비성욕성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경망스럽다,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얘기죠. 또 이 부부는 본질적으로 서로 대등해요. 그래서 평등성이 강조되는데 이 동양 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서열이 중시되죠. 그래서 권위성 또는 뭐 서열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특징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부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게 많은 것들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부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서열성이 강조되고 점잖음이 강조되고 이런 지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조된다. 이런 식으로 문화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중요하게 여겨왔던 상담 이론들이 굉장히 이 화이트 앵글로 섹션 프로테스탄트들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이제 문화 보편적인 것들은 뭐 인간이 다 소중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문화 특수성, 서양인들의 아주 그네들만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배제하고 그 속에 우리의 문화 특수성을 집어넣을 때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은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 변인을 갖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국은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을 거의 종교 이상으로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즉 혈연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예요. 일본만 해도 후계자를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를 뽑는데 한국은 아무리 못났어도 내 혈육을 후계자로 뽑지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들이지를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이 혈연, 특히 가족, 혈연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싫든 좋든 이 한국 문화에서는 연고주의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 뭐 우리 이씨 가문 또는 이씨 집성촌, 또 내가 전주에서 태어났으면 전주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연고주의가 굉장히 강조되고 또 혈연관계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도 객관적이지 않죠.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이제 따지는 어떤 차별성.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그 서양에서 이제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웜스와 콜드, 즉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이
차가우냐 따뜻하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결정하는데 제일 으뜸이라고 여긴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 와서는 그게 깨져요. 한국인들도 차가운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에게 훨씬 호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봐서 호감이 있어도 우리 편이 아니면은 배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처럼 우리 편, 너희 편을 따지는 국가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혈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고주의도 있고 인정주의도 있고 집안에서도 어른이 주문을 하면은 끽소리 못하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야 되는 이제 권위주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제 독특한 행동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체면이라는 것도 그 서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서양에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에 위배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죄의식을 발달시켜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안 볼 때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체면이 구겨지는 일에 있어서는 얄짤없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양심, 죄의식 이런 식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체면, 채통, 남이 안 볼 때는 그게 어겨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의 이제 가치는 독립이라든가 자율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가치를 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문제는 네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돕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서운해해요. 아니 상담자가 내가 답답해서 왔으면 상담자가 눈 밝은 입장에서 나에게 코치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율이나 독립 이런 것보다는 상호 의존하도록 협동하도록 의좋게 지내도록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또 서양에서는 어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니면 끝까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옳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절에 가서 불사를 하는데 돈을 달라 이렇게 할 때 며느리는 이제 성당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아니 절 같은데 왜 돈을 기증해? 그 사이비 같은데 그러면서 그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게 구는 것은 한국 정서에 안 어울려요. 자, 나는 카톨릭에 다니고 시어머니는 절에를 다니든 종교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일단 드리면은 그 돈을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쓰든 쌀밥 잡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을 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이 상황 조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이 변해지는 상황 윤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즉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이 상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현실역동 상담이라고 일컬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현실역동 상담이라는 것은 크게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상담의 현재화를 상당히 중시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저 어렸을 때 상처받은 얘기 또는 저 바깥에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아무리 상처를 받았더라도 오늘날 내가 심신이 편안하면은 과거의 상처를 그렇게 굳이 떠올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현재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해서
과거에 미해결되거나 섭섭했던 것들을 끄집어 드리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거를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끄집어 드리더라도 상담자는 현재 그이가 뭐가 불편해서 어떤 점이 좀 화가 나서 이것저것을 끌어들이나 현재의 문제를 찾는 거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찾아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필요하면은 해결책을 모색해주고 하는 그 상담자의 어른 역할을 이게 강조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다른 상담자들이 펄쩍 뛰거든요. 아니, 이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이게 해나가도록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주면 내담자의 의존성을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애착 경험을 했던 사람은 분리불안을 덜 느낀다. 이렇듯이 그 사람이 충분히 상담자를 의지해서 이게 속이 안정이 되면은 상담자에게 더 의지해라 그래도 자기 깜냥으로 하고 싶은 이 욕구가 발동이 되어서 자기 식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의 의존성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가 어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충분히 의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많은데 저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어른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른을 숭상한다는 것은 이 대가족 제도에서 어른의 말씀을 따르고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른이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그 어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담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일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은 첫째, 상담의 실체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인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우리 집안을 조금 함부로 여기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진짜 문제가 뭔가, 응? 뭐를 이렇게 스리슬쩍 감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 같은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르고 이런 차가운 것보다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면은 많은 문제가 절반은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렇겠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게요. 심정을 헤아려 주기인데 이때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그 상담자가 깊이가 있어서 그 사람의 저 속에 있는 그 오묘한 심정을 상당히 섬세하게 읽어주면 내담자들이 정말 펑펑 울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심정 헤아려 주는 것을 생략할 수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서양에서는 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 현실 적응을 하도록 돕는데 한국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선후배 또는 뭐 집안 내에서 서로 빚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적으로 아무리 균형이 잡혔어도 외적으로다가 도리 이런 것들을 사랑 구실을 못하면은
이게 왕따가 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내부 현실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도 상당히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중시되는 게 의리예요. 의리.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 내에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동생들이 많이 희생하고 맞이로서 자기만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이 동생들에 대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면은 그 집안에서 완전히 꼬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람이 떠맡아야 할 어떤 역할, 도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이제 코치를 해주는데 내담자들이 고집스럽게 그 이야기를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남이 알세라 얼른 후닥닥 변화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말을 해도 안 되면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직면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일종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이 기술을 발휘할 때 상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직면을 활용을 이제 대차게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장칼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어쨌든 이 직면이라는 게 잘못 쓰면 위험하지만 잘 쓰면은 아주 유용해요. 우리가 약이라는 것도 그 독한 약일수록 효과가 빠르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한국인들은 어떨 경우 이렇게 어른에게 야단 맞을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 직면이라는 것을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게 이치에 맞기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신경 쓸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혈연이고 가족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뭐 이제 흥분이 돼 있어도 부모에게 효를 했느냐, 부모에게 도리를 다했느냐고 했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거꾸로 아마 부부가 막 이혼을 한다고 난리를 칠 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던 사람들도 이렇게 푹 숙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데는 이 부모, 자녀 관계를 복원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상담할 때 이 내담자가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거를 이 정도 하고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부모에게서 이게 사랑받았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끔 집중을 해요. 그러면 내담자들이 막 그동안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가 이제 상담자가 자꾸 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긍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떠올리다 보면은 더 이상 나도 부모에게 참 소중한 존재였었지. 부모가 나에게 나쁘게만 해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애정도 주었었지. 이거를 복원함과 동시에 상담자에게 의지하던 마음을 상당히 회수를 해요. 그래서 참 한국인들에게는 이 부모 관계를 복원시켜주면은 뭔가 뒷배가 생기는지 상당히 이 안정을 탁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는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인간관계가 서투르면은 영 파이예요. 네? 그러니까 뭐 홀로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홀로 뭐 해서 자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아웃고잉을 자꾸 시켜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 맺는 기술을 익히도록
해줘야 한국인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고등학생들도 가끔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 가서 친구가 있으면은 자퇴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공부를 잘해도 학교에 가서 말 붙일 친구가 없으면은 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상담을 하는 게, 즉 이제 이런 것 조금 더 간소화시키자면은 현재 내담자가 뭐 때문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자꾸 토로하느냐, 현재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의론으로서 상당히 지도 편달하듯이 코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식의 상담을 할 때 한국인 내담자들은 이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